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활 미스터 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상화 선수 무릎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게 이제 또 우리 도가니가 아파서 슬픈 구독자분들을 위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오늘도 기가 막힌 컨텐츠로 모시겠습니다. 자, 해당 방송에 의하면 이상화 선수는 내측 추벽 증후군,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그리고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과 같은 다양한 무릎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신기록을 몇 번이나 갈아치웠던 이상화 선수의 무릎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당연히 과사용이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뻔한 얘기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엉덩이, 두 번째 관점은 발목입니다. 자, 이상화 선수가 갖고 있는 질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제 왼쪽 정강이뼈, 이게 제 왼쪽 허벅지뼈라고 하면은 위에 뼈가 안쪽으로 돌면서 내측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측에 있는 추벽이라는 것은 이제 허벅지뼈 앞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이것도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여기 허벅지뼈 앞쪽에 그리고 내측에 걸릴 수가 있죠. 걸리면서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거기가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도 마찬가지로 이 대퇴골이 안쪽으로 돌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엉덩이 옆에 붙어 있는 중둔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중둔근이 약하면은 무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상화 선수가 계단을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살짝씩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착지 않은 순간 살짝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중둔근이 약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장요근이나 내전근이 너무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릎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둔근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가지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대퇴 근육이 원심성으로 무릎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걸 또 많이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면서 대퇴 근육이 또 뭉칠 수가 있어요. 야, 이상화 선수 하체는 타고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중둔근이 안 좋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화 선수가 스케이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중둔근 편에서 말씀드리기를 후방섬유, 중둔근 중에서도 이제 뒤쪽에 붙어있는 그 근육들은 수축을 할 때 대퇴골을 뒤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면서 신전시키면서 돌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깥 돌림, 외전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케이트를 탈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옆으로 밀어주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는데 굴곡시키면서 외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그 후방섬유가 쓰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방섬유의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이 후방섬유가 사실은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전과 신전이 되는 움직임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밀 때 이 동작 자체가 사실상 신전과 외전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신전과 외전이 되긴 돼요. 그런데 지금 스케이트 자세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굽힌 자세입니다. 몸이 앞으로 굽어져 있다는 말은 이미 고관절의 굴곡이 진행돼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몸을 세우면은 고관절 굴곡 포지션이 되죠. 거기에 더해서 골반이 살짝 앞으로 전방형사 돼 있다는 말입니다.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골반이 앞으로 살짝 틀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벅지뼈 뒤쪽과 골반 뒤쪽에 붙어 있는 그 후방 섬유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신전이 아니죠. 허벅지뼈가 골반에 대해서 굴곡 상태에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는 고관절의 신전 가동 범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앞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절 신전을 못 시키고 그러면은 후방섬유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겠죠. 자, 뭐 후방섬유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뒤쪽 중둔근이 늘어난 상태로 계속 쓰이게 되면은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뭉친 근육은 재기능을 못하게 되죠. 재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완됐다가 수축했다가 이완됐다가 수축했다가 그런 건데 그 재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그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포지션 자체가 뒤쪽 중둔근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뒤쪽 중둔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은 중둔근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상화 선수가 하는 운동들이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프로그램 상에서 보여지는 운동들만 보면은 사실상 뒤쪽 중둔근을 타겟시키는 운동은 없었습니다. 자, 뒤쪽 중둔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립 골반, 중립 자세에서 허벅지 뼈가 살짝 뒤로 신전되고요. 10도 정도 신전, 그리고 이렇게 외전까지 같이 되는 움직임을 해주셔야지 타겟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 머신을 사용해서 이렇게 운동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전되면서 바깥으로 돌리는 그런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런지 자세, 이런 식으로 가는 자세, 그러니까 골반에 대해서 약간 외전, 신전된 자세죠. 그래서 스케이트 자세에서 허리를 세운다면은 이 자세가 완성되겠죠. 태권도 하는 그런 자세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걸 제대로 훈련시킨다고 하더라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중둔근은 기본적으로 골반 안정화 근육이기 때문에 그 지근섬유가 더 많아요. 지근섬유라는 거는 근지구력, 어떤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구력이 높은 근섬유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화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이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과 같은 이제 파워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근육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스케이트 자세 자체가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긴장이 돼 있고 우세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벅지 근육들이 골반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을 앞으로 기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게 되면은 아까 스케이팅 포지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뒤쪽에 있는 중둔근들이 늘어나면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면서 작용하는 근육들은 상당히 빨리 지칠 수가 있고 제 기능을 완벽하게 못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발목에 대한 얘기인데 스케이트를 신으면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서야 돼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에서는 발의 아치 쪽에 체중이 더 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발의 내측에 계속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평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정강이 뼈와 무릎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너링 할 때 이렇게 살짝 눕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이 들어오고 왼발은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걷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살짝 발을 바깥으로 비틀어주는 게 사실 올바른 보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무릎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움직임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살짝씩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정강이 뼈는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상황에서는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살짝씩. 아주 조그만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 코너링을 하는 동작 자체가 사실 핀트가 안 맞는 동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다른 발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제 뒷발은 무릎을 펴야 됩니다. 펴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강이 뼈가 이쪽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코너링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상화 선수는 이런 식으로 항상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스크류 홈 메커니즘과 반대되는 그런 동작을 한 거예요. 무릎을 펼 때는 정강이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화 선수가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는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다리가 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도가니죠. 이상화 선수의 무릎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상화 선수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질환 모두 무릎이 안쪽으로 돌면서 생길 수 있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상 그 재활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허벅지 뼈가 중립 골반에 대해서 신전, 외전 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풀어주고 조금 원심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과 장요근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활